안녕하십니까. 신양수입니다. 저는 몽골의 학습 행사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일정이기 때문에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우리가 다녀와서 이제 현재 가니까 이정표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온 곳을 정확히 좌표 파악을 못했는데, 공부를 통해서 쭉 경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장이 넘는 사진들이 다 시간대별로 찍힌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사진을 쭉 나열을 하니까 우리가 갔던 곳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일차부터 10일차까지의 주요 경로, 시간대, 그 다음에 지도상의 위치, 요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8월 10일 날 5시에 우리가 모여서 짐을 붙이고 출국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약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 기억나시죠? 황당한 짐과 완전 60년대 버스에 몸을 싣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고민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12시가 넘어서 도착한 곳이 이 선진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첫째 일정 치고 괜찮은 집에서 잤죠, 그죠? 근데 여기로 가서 호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찜질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남녀 같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 바로 8시에 식사를 하고 간 곳이 울란바토르 수바타르 광장을 우리가 안 갔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바로 옆쪽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립박물관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1층, 2층, 3층 여기 보면 75만 년 전 인류가 몽골에 정착하면서부터 현대까지 모든 역사가 여기 다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몽골 안내인 아가씨가 왔었는데, 사실은 박사님이 훨씬 더 많이 안내를 해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3시간 정도 점심때까지 우리가 쭉 보고요. 그래서 보는 것들이 딱 보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이 수바타르 광장, 몽골에 가면 여기를 꼭 들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시간상 스쳐만 지나갔죠. 기념 촬영도 하고 일이 하면서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운송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홍대를 추가로 구해가지고 짐을 나눠 싣고 이제 오후 일정을 출발하게 된 거죠. 한번 쭉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갔다 오셨던 분들은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마 시간들이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1시에 서울의 거리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드디어 울란바토르 시내를 빠져나와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초원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이런 표정은 모르지만 형편없는 구덩이가 파여 있는 그런 곳을 쭉 달려서 그날 한 240km 정도를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신 거리를 보면 지금 사실은 주될 거는 우리가 울란바토르하고 아르한가이하고 그 다음에 바얀 홍보로 3군데인데, 실제로 우리가 거쳐간 아이막은 볼강 아이막도 거쳤고요, 우브로 아이막도 거쳤고, 그 다음에 거쳐간 곳은 한 6개 아이막이 됩니다. 보시면 쭉 한번 도구를 통해서 따라가볼까요? 시내를 해서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웅솔이라는 곳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올 때 이 아래쪽에서 올라왔고요, 갈 때는 바로 위쪽 길로 쭉 갔죠. 여기가 루웅솔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약 한 210km 정도를 가서
이 다시칠랭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못 미쳐가지고 북쪽으로 초원의 길로 들어갔죠. 아주 그 서양무렵의 이 길과 이게 참 멋있었죠. 그래서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가에 드디어 우리가 1일차 수경지를 잡았습니다. 이 내가고요. 내가고 머리 산이 보였는데 바로 요 옆쪽에 여기 로고가 있는 이 산이 딱 보입니다. 차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날 첫째 날 이제 우리가 아주 목이 물리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인상 깊은 저녁을 맞이하고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출을 보고 그날의 목표는 이유 아저씨가 알고 있는 지금 갔다 와서 얘기지만 촉트 타이지라고 여기는 행정구역이 부르칸 아이마의 촉트 차강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몽골 마을을 보면 이 차강이라는 것은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르라는 것은 호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고비 하면 사막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위 하면 산과 물이 굉장히 많은 곳. 이렇게 지명만 봐도 우리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차강노루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봤던 큰 호수는 차강노루는 차강노루인데 페르친 차강노루라고 앞쪽에 지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초원길을 달려서 한 2시간가량 헤맸죠. 헤매다가 이 촉트 타이지 성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앞에 비석이 있었고 이게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조금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기인데요. 촉트 타이지 고성이라고 우리 불렀는데 실제로 보면 촉트 타이지 차강 발라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세기면은 몽골이 대원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하라하고 오이라크하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촉트 타이지는 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티벳 불교가 넘어오면서 그 전쟁 와중에 이 하라 몽골하고 오이라크하고 이용을 당해서 같이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촉트 타이지가 홍모파, 카르마파의 부름을 받고 청해로 가고 그 다음에 오이라크 연맹에 있는 구시칸이 역시 겔루파의 후원 요청으로 청해에서 맞닥뜨려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만 명이 아주 전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성은 인터넷 자료에 보면 이 촉트 타이지의 어머님 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서졌지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종류의 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가 멋있죠. 이게 다 부서지고 아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흰색 벽하고요.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갔을 때도 유라시 설명이 촉트 타이지 없는 사이에 예. 불 나갖고 엄마하고 그래.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여기 영화로도 있습니다. 몽골 영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칠랭 마을을 지나서 하르부크 발가스 거란성이죠.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조그만 박물관도 있었죠. 거란이죠. 서용가요. 거란이 917년부터 1120년까지 거의 200년 정도 되죠. 여기에서 사용을 하던 요새라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를 들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어비노르라는 곳인데 이쪽에서 조금만 우리가 가면 카라코름도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다시칠랭 마을을 지나가지고 여기가 거란성인데 거란성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 다 이런 게 나옵니다. 2년 전에는 그 카라코름 갔다가 또 저로 그런 예, 예. 그래서 카라코름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구르서부터 가는 바로 옆에 보면 카라코름도 있고, 그 안에 그 이대 황제 빌카칸 무덤도 있고, 아마 유적지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시간상 벌써 이때 일정이 올 정도 딜레이가 있잖아요. 부지런히 갔었죠. 그래서 이때 때는 거란성 갔다가 바로 2일차 그 수경지로 갔습니다. 이때 수경지 생각이 나십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폴대를 붙잡고 밥을 먹었거든요. 굉장히 했었죠. 다행히 밤에는 그렇게 비는 안 와서 고생 안 했는데, 그래서 가다가 저 낙타떼를 만났고, 그 다음에 9시 정도에 풍소에서 세찬 바람 속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3일차가 참 재밌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우리는 5시에 일어나서 별자리 공부를 했고요. 아침 6시 내지 7시에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9시 20분에 우이구르족 오르온 제국의 수도였던 오르드 발라크라는 고성터 여기인데, 이게 지금은 카라발가슨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유적이냐면, 우이구르 제국이 745년 정도에 세워져갖고 840년까지 약 한 100년 동안을 키르키즈한테 망할 때까지 거의 중앙아시아하고 만주를 다 지배를 했었는데, 그 우이구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화경관으로서 지금 유네스코 유적인가 그 정해져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사방 면적이 25km. 강이 흐르고 평야지대에다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 게르도 있었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 없는 폐허로,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느꼈었죠. 그래서 이쪽을 가서 참 그 넓은 청간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아르한가이 아이막의 제1도시인 체체를렉에 우리가 시작구역을 했었죠. 여기가 아르한가이의 주도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2,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막 섞여 있잖아요. 몽골 사람도 보이고, 저 서양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흥미로운 기억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고개를 넘어서 식사를 했고, 들른 곳이 이 타이카르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 글씨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보지 못했죠. 그리고 전설이 옛날 영웅이 바위를 들어가 큰 구렁이를 하나 탁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지만 1204년도에 우리 징기스칸이 그 멜키트족을 복수에 연속했잖아요. 멜키트족을 완전히 전멸시킨 그 전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멜키트족이 바로 말갈족. 네, 말갈족. 근데 사실은 징기스칸도 예. 말갈족의 후예인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 촬영을 하고 이 오보에서 고개마루에서 식을 취한 다음에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갔었죠. 몽고에 이 오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보는 굉장히 그 산위라든지 아이막 간의 경계라든지 소음의 경계 지역에 보통 있고요. 이게 요즘까지도 아주 신성시되고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거기에 꼭 돌을 놓는다든지 담배를 놓고 자기 신성한 어떤 물건들을 바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번 돌면서 가족의 안녕과 안전함 이런 걸 기원한다고 합니다. 거기 운전사를 꼭 지나가다가 내리면 이렇게 돌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보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데가 툴루투 계곡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꽤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아름다운 야생화 계곡, 그 다음에 노란 그 우리 지위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늑한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림과 같은 적분 초원에 텐트를 치고 저녁을 해서 먹고 또 캠프파이어까지 멋진 날이었죠. 이게 사실은 동영상과 이런 게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되게 좋은 걸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아주 인상 깊었던 저녁인 것 같아요. 참 멋있었죠. 이 불이 아침까지 안 꺼져서 그 위에 누룽밥을 끓이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날 참 멋진 밤이 됐었고요. 이튿날은 아침 일찍 이날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날이죠. 4일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파리아트라는 마을을 거쳐서 포르고 분화구를 갔었습니다.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가 찾아보니까 차량로를 호수하고 포르고 전체를 합쳐서 국립공원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산지대이고 호수가 있고 2,965m까지 우리가 가서 그 분화구를 봅니다. 천지보다 높은 곳이죠. 물은 없었지만 우리 이용구 선생님은 다 일찍 하셨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죠. 그죠? 우리가 호수를 본다고 차량로로 테르킨 차량로래요. 차량로는 어디나 흰색 호수는 차량로고 테르킨 차량로로 고개를 넘어가면서 남 선생님은 이마에 드디어 상처가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차가 고장이 나고 빠지고 이 물에서 세수를 하는데 여기 딱 들어갔더니 20초를 먹게 됩니다. 너무 차가지고 얼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일 만에 우리가 승연을 했죠. 3일 만에 승연을 하고 맛있는 그 김밥 특식과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나왔는데 스타렉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시동이 꺼지면 살릴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 파리아트 마을에서 차량 수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먼저 또 빨리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이 버스의 동력 전달 그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이 시골에 그 정비소도 없는데 근데 이 대단한 이 양반이 이걸 붙이더라고요. 이걸 끌어서 이 뽀뽀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꼭 책에 네, 아주 대단하신 능력자십니다. 나중에 팥스프링 전부 다 뿌내고 가는 거 봤죠? 네, 빼더라고요. 저 팥스프링을 다 뿌내갖고 하나 좀 부러진 거 빼냈어요. 이 몽골에서 우리는 저기 버스를 타고 말처럼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하게 달리면 이게 4개씩 부러집니다. 그럼 이분이 저녁에 분해를 해갖고 그 부러진 걸 빼고 이건 뭐 10개 있으나 7개 있으나 뭐 조금 충격만 더하는지 뭐 chắc 가는 데 이상이 없잖아요. 수리를 다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사이에 또 한시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게르를 또 수배를 해가지고 게를 치는 거죠. 여기서 놀란 건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스님 연세가 얼마나고 보니까 69세라고 놀래요. 저보고 얼마나 어려서 52세라고 했더니 자기가 52세. 근데 얼굴은 완전 할아버지야. 아까 우리나라 60년대 평균 수명이 비슷하니까 그 똑같다니까 저게. 그래서 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이미 폐지력이 됐기 때문에 바로 부근에 사카히르라는 부분 불판으로 약간 들어가서 우리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특수 텐트 2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천막교육장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그 텐트 가지고 가면 최소한 30년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피곤해 죽겠는데 박사님 이 어려운 거를 강의를 하셨으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이튿날 참 재밌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거.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뭐 10시, 11시에 자도 새벽은 항상 5시에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서 별공도 하고, 아침 최적, 오리엔테이션, 출발하면 기념사진 찍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몽골에서 이 차가 빠진 게 안 그래도 못돼도 한 20번 이상 됐어요. 그때마다 끌고 밀고 뭐 트랙터가 와서 구조를 하고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안 했으면 우리 훨씬 많은 곳을 갔었을 텐데 그 차량 사정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거를 스킵하고 간 데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한가위 산맥. 여기가 3,000m 고지들을 우리가 차를 타고 넘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3,900m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그래서 이 높은 봉우리의 분지를 차를 타고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분지에서 비를 맞으면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했었죠. 그 컵라면 맛은 아마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산맥을 넘어서 해발 2,800m 산쪽에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넘어오는 거죠. 바람이 빛이 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가위 산맥을 넘어서 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적석 로각군 그 윤적을 만나가지고 이게 처음 만나는 중에서 나중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처음 만나니까 열차도 하고 한참 기념사진 한컷 촬영하고, 그리고 한참을 다녀서 이제 처음에 저는 여기 갈루트로 알았는데 나중에 찍어보니까 자르갈라트라는 마을 앞에 큰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스가 건너가죠. 이거 약하신 분들 저 그림 감상할 대칭 뭐냐면 우리 일행 이외에 사람이 없다. 그렇지. 하루라도 하루 종일 와서 한 10명 만날까 말까 그런 상황. 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여기서 설명을 하다 결국 이로 아저씨가 능력자십니다. 또 마을에 가서 이 트랙터를 또 빌려가지고 이 트랙터가 힘이 좋더라고요. 우리를 다 구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는 오지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날은 어버지죠. 어떻게 여기에서 좀 숙소를 잡았으면 했는데 결국 밤 9시가 넘어서도 숙소가 안 구해졌었죠. 근데 뭐 박사님 원래 안 구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추우신 분들 양털 이불도 사고 뭐 쇼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인데 9시 반에 여기를 깜깜한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텐트를 치는데 사방에 똥이 됐고 염소똥, 석똥 뭐. 근데 처음에는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예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문경에서 그 위에 그냥 염소똥 위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곳이에요. 너무 그린 것 같아요.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의 2,5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산 저 아래에 이렇게 마을을.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식사는 아주 잘 먹었죠, 그죠? 네. 덕분에 제가 체중을 한 3kg 빼려고 왔었는데 별사를 못했습니다. 가기 전에 좀 빠졌는데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때 계획 일정에서 벌써 한 이틀 반 정도가 이미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누룽밥을 먹고 이제 오다가 이러한 안 되면 몇십 개 정도가 이 군집대에 있는 적선국과 군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게 정확히 워낙 이렇게 많아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5분 발굴을 하고 뭐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 쪽도 많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완해서 정확한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저 우리 오늘 와봤더니 보고는 그 잠깐 사이에 다 2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저 굉장히 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 2, 3년 전에 그야말로 흉노 우덤인지 아니면 그 이후 우덤인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생략을 했어요. 누르면 그 위치로 구글이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버스 여기서 세수하고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다 나옵니다. 아주 그림과 같은 게 있었죠. 저게 2000년 전 중국 대학 한나라 때 해당되는 그 공무원이 맞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 아저씨가 하나 스킵했는 데가 뭐냐면 저 부분에 체스판이 처음 발견된 저 부분이었거든. 그 체스판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있던 분이 약간 보이네요. 요게 숫자 저거 사진에 네. 요거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책 할 때 저것도 같이 이었어요. 우리 지금 한 거 저 구글 보고 자료를 같이 이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서 다양 홍보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안각불상을 고객마을에서 만나죠. 저는 처음에 이 범위가 뭐 사슴 그 안각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사슴은 없고 불상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식을 취하고 바로 거기에 넘어가니까 요 지역이 만달 섬 지역이라고요. 만달 지역에 있는 남아교서원에 도착을 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큰 마을이고 이게 몇십 채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허물어지고 별랑 한 채 남아서 거인 하나가 저 암각 그게 대략 200년 전 건데 저게 저 주위에 한 20개 있었대요.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입장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죠? 한번 쓰면 1인당 뭐 30명 들어가는데 그래? 아주 수완이죠. 남아교 사원을 지나서 또 이렇게 아주 버스가 이때는 됐을 텐데 그때 아주 소나기가 몰려왔잖아요. 예. 오각도 왔어요. 오가 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냈던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그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에서 한 몽골 청년을 만나가지고 또 아주 반가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간신히 뒤로 가느니 앞으로 가느니 말썽이 많다가 앞쪽으로 가는 걸 해서 그리고 이제 지나쳐간 곳이 갈로트. 원래 갈로트가 이틀째 저녁에 야영을 하고 한 곳인데 우리 5일째 갈로트지. 그래서 3일이 바꿔놨거든요. 갈로트를 지나서 저녁에 다양항구로 도착을 해갖고 간단한 식료품을 구입을 하고 다양항구 시 5km 되는 지점에 텐트를 치고 잤었죠. 그날 또 별 공부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8월 17일 날 7일차 다양항구가 굉장히 큰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자연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여는 박물관을 미리 전화를 걸어서 8시에 열어주 십사하고 협상을 해서 아침부터 여기를 다 둘러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쪽 고비사막 지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제 지형이 좀 달라졌죠. 풀밭에서 이 보이는 것들이 다 뭐냐면 부추입니다. 파 비슷한 거예요. 먹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달려서 이 벌판에서 휴식도 취하고 이게 홍보리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바야흐로 남쪽으로 한 7, 80km 정도 가다가 이런 노래양을 만나서 여기에서 조금 아쉽지만 사막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바양 외구라는 데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또 바꿔졌잖아요. 이 계곡이 거의 열리남 비슷한 그런 제가 박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고개를 넘어서 이 참 대단한 것이 길이 없으니까 이 하천 마른 곳으로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거운 차가 딱 빠지면 그건 그냥 버리게 생겼더라고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리나면 조금 더 낮은 데가 있고 살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요는 완전 흰고가 지질적으로 보기에는 요 훨씬 좋았어요. 예.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간 데가 여기를 못 찾아갖고 내가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가 바양웨이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했냐면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기가 밖에 못 찾아서 어떡해. 별로서. 이 계곡을 우리가, 이 계곡이 저 계곡이거든요. 이 계곡을 통과해서 쫙 내려가서 들린 바양맥이라는 마을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 이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 근방에 왔었는데, 시간만 좀 많았더라면, 우리가 애당초 가고자 했던 곳이 그 안각화 안각화 40km 저 앞에 두고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가면 안각화가 있어요. 예, 바로 거예요. 아, 네. 맞아. 아. 저 말 타고 있는 그 네. 사람. 요거 저 우리 박물관에서 봤잖아요. 예. 이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나갔으면 됐는데 그때 말이 이제 그 뭐라 그랬나 아니 저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그 뭐냐면 그 강이 예. 차가 못 지나가는 그 늪지대가 그리고 이 부분에 아주 우리가 원래 5일차 가려고 했던 곳이 이쪽이거든요. 경계 여기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룡 발굴지였는데 실제로 지도를 찾아보니까 공룡 발굴지가 우리가 바로 여기라고 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조금 과장을 했는지 울란바토르에서 6일을 동안 군용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린 돌아갈 때 여기서 이틀만에 돌아갔잖아요. 그건 지금 저 차가 도로가 반 이상 끊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 마을을 지나서 이제 요 산 밑에 우리가 또 텐트를 쳤죠. 이게 7일차 야영입니다. 그 지금 사슴한가가 이거는 저 선생님 탈핑 해갖고 저렇게 나온 거죠? 네. 네. 아니 원래 있어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고요. 저렇게 나옵니까? 아니 영어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예, 바꿨죠. 예. 예. 그래서 요 산 밑에 여기가 굉장히 자갈이 많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산 밑에 야영을 하고 등산도 하시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다음에 튼튼한 그 인버터를 사야 되는데 이건 인버터를 3개 가져갔는데 3개 다 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로드가 걸려서 여기 휴지가 나가는 휴지뿐 아니라 많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찍고 그 잠깐 내려보세요. 그 밑에 하나가 조금 더 밑에. 위잖아. 아까 조 바로 뒤에 조에 그래서 우리 회원 한 명이 밤을 새웠어요. 누구냐면 임지혁. 예. 밤을 새워갖고 뭘 생각했는지 물어봤더니 그 흉노. 예. 흉노에 대해서 밤새도록 생각했더니 저 밤새웠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그 비과학 하시는 분들이 예. 날씨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제 드디어 8일차 그날 아침에 이 겨울공도 참 선명했었죠. 네. 새벽에 겨울 육각경을 다 봤어요. 진짜. 이야, 이거는 찍은 게 아니라 하여튼 다 봤잖아요. 우리도. 아니 잠깐만. 야, 너무 설레어. 아니, 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여기 바로 오줌 대성원입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근데 요거 지금 잘 보면요. 이거 약간 위에 사이즈가 보이죠? 요거? 여기 대성원.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네. 호주에 가면 이거 홀로 보이잖아. 참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아침에 새벽 등산 일출 그림이죠. 이거 인지영 찍었어요. 그래요? 밤새 이렇게 해서는 또 이익 회장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꽃다발까지 만들어 이어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해드리고
축하를 나누는 아침에 이 겨울 대피 가축 축사죠. 이게 다 똥입니다. 그리고 이 똥이 이제 쌓이면 그걸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 강물이 흘러가는 두께를 보세요. 어디 보죠? 저기 쌓이고. 몽골에서 똥이 아주 연료에다가 하여튼 모든 곳에 다 쓰이는 집 짓는 데도 쓰이잖아요. 아니, 가만있어. 이거 안 간 사람들 좀 설명해.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 한 유부 아저씨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이 두께 보이죠? 이 두께만큼 지금 이거 벽돌을 쌓은 게 이걸로 해서 쌓은 거예요. 텐트 치고. 그 유부 아저씨 요거 해갖고 한 10분 설명을 했잖아. 저게 아니고 딴 걸로 하면서 벽돌이 약해진대요. 몸속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갔던 곳이 차강 아구이라는 요 지역의 화이트 케이블. 이거는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지금 해석을 못하고 그냥 갖다 붙였는데 대략 한 75만 년 전 선사 원신들이 살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살던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수정 덩어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인터넷에 굉장히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전날로 부추를 뜯은 걸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부치개를 해갖고 화전이죠. 천지. 이 산산 이렇게 해서 또 이 몽골 사람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빠지고 모를 좋아하면서 이런 거 한두 번 했는데 나중에 당황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막 피곤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식수가. 그래서 운동 시청군이 식수를 구하러 간 사이에 우리는 또 로보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여기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결국 물은 못 구해왔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아니, 시체놀이라는 거죠. 이제 정리할 시간이 좀 8일째인데 내일이면 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참 지쳐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풀치머스라는 마을에 가서 식수를 구입을 하고 마지막 이제 식료품을 보충하고 해서 간 곳이 이렇게 그림과 같은 아주 이상한 기운이 이렇게 흐른달까요? 그러한 낮은 바위가 있는 장소, 여기에서 야영을 했죠.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날 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밤이었어요. 밤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텐트가 날아갔대요. 저는 실제로 맨 가에 갔는데 텐트를 이렇게 붙잡고 갔어요. 딱 부러질 뻔했어요. 하나 부러졌어요. 그 텐트랑 텐트가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연락한 텐트 없고 다 잘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밤을 새고 이 일출을 보면서 이제 야영 개인장비 다 챙기고 체크하고 분류하고 해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울란바타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 되잖아요. 7시 40분에 아침 일찍 모든 식사를 해결하고 마지막 이번에는 기사님들까지 다 촬영했죠. 고생 많으셨는데 이때까지 이 기사님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불평을 많이 해요. 그냥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달리고 그냥 차에서 자야 되고 힘없고 그냥 지쳐가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울란바타르까지 가야 된다. 다행인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초겨울 날씨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쉬고 요게 이제 한 2007년도가 만들어진 마일 기념관인데 요게 또 다시 자료에 보니까 나방 경기에서 1000마리 말 중에 1등을 한 그걸 이제 추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바로 부분 조금 그쪽으로 가면 카라프로 갈 때 그쪽 저쪽 이쪽으로 가고 올 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를 맞으면서 도로역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드디어 울란바토르로 와서 칭기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마지막 조회를 합니다. 이때 이분의 노래가 인상되었죠. 네. 지금 도경상 제가 복수를 했죠. 네, 자, 들어봅시다. 추운 호크로가 치는 추운 겨울에 멀리에 있는 만날 수 없는 A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뜻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딱 음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김황정님이 이렇게 다 1차별로 정리를 했고요. 이걸 보완해서 우리 스님이 쓰신 아주 촘촘한 일지를 곁들여가지고 아마 책에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잘 읽을 분야에 대한 느낌 어때요? 이번 책 괜찮은 것 같죠? 네, 이번 책에 받아놓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들 지금 말씀했던 부분은 뭐냐 힘들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원주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행 이렇게 다녀보면 나도 한번 가봤는데 저기 좀 비교된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팀분들 간다 했던 어떤 이유라는 이분이 수완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 이 고객의 마음을 완벽하게 협조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일정 이렇게 갈 때도 내가 봐도 무리할 경우도 이거 가보자. 항상 한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했던 우리 돈 해결하는 사람한테 좀 이야기하고 아주 아마 걱정할 정도로 거의 뭐 사실은 위험했잖아 상황이. 위험 수단을 생각해갖고 이거 하면 항상 지금 강물 건너는 거는 그걸 그냥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여기 그 가본 사람 말고 저는 혹시 누가 그걸 또 걸러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내가 그래서 건드렸던 건 우리가 차가 하루에 이렇게 된 게 각도가 45도가 물러가잖아요. 진짜 그 경계 선상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건너갔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사람 반대쪽으로 오가고 그러니까
기사는 또 거의 뭐해.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동계산을 할 때는 팁을 확실히 챙겼어요. 특히 그 유라 아저씨는 애가 여기는 화상 굉장히 크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동계는 다 이렇게 갖고 다 죽어났어도 그 공항을 가는데 마음이 좀 찝찝해. 특히 그 우리 버스 아저씨 독실하고 그래서 내가 총무 어떤 기본적으로 돈 하는 거 어떠나 했더니 조금 더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좀더 주자. 그래 그 기사 그 버스 기사는 유로선에 불러가고 같이 특별히 좀 더 진짜 위험했잖아. 그래서 했더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참 기억이 나는 예, 다음